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풀이를 하고 있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들을 봤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26번부터 50번까지 해가지고 전근대 파트의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또 멋지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가겠습니다. 예, 파이팅!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문제를 미리 풀지 않고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것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으니까요. 일단 잠깐 이렇게 멈춤하신 다음에 문제를 일단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답을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의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길게 푸시기보다는 뭐 한 문제씩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답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문제씩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든지 간에 미리 먼저 풀어보신 후에 그 다음에 저의 설명을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아까 1번부터 25번까지 했으니까요. 26번부터 또 이어가지고 우리 보도록 하시겠어요? 자, 26번 보시겠습니다. 가의 군사 조직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종의 개경환도 결정에 반발. 여러분 어떤 섬에 있다가요. 몽골이 쳐들어와서 어떤 섬으로 피난을 갔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결국 고려 정부는 이 섬에서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섬의 이름이 뭐죠? 강화도죠. 강화도. 그래서 강화도에서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여기에 반발한 군대가 있었죠. 이 군대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삼별초. 삼별초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삼별초. 자, 정답은 여러분 2번이 되겠죠.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번호 2번이 바로 삼별초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보실까요? 역시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우리 한능검은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죠. 제시문이 나오고 그게 정체가 뭐게 한 다음에 알았구나. 그거를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골라보렴? 해서 1, 2, 3, 4, 5번에 각각의 내용들이 나오고 그 중에서 제시문과 관련이 있는 거 하나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들이 나야 정답이 바로 나야 라고 아무리 유혹을 하고 거짓말을 해도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샥샥 이렇게 치워 나가시면서 아니야 너 아니야 한 다음에 정답 일로와 해가지고 이렇게 딱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27번 밑줄근 그. 자,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가 동생과 함께 봉사를 올리기를. 봉사는 무슨 말이냐면요. 밀봉 편지를 말합니다. 봉사를 올렸다. 그러니까 편지 올렸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편지를 올렸냐면 살펴보건대 적신 이의미는 성품이 사납고 잔인하여 윗사람을 업신여기고. 자, 이 밀봉 편지 봉사를 받은 사람은 바로 고려의 왕이네요. 그리고 이의민 자기가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이의민을 처단을 하고 그 다음에 권력을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의민을 죽이고 새롭게 권력을 잡은 사람이 바로 밑줄근 그가 되겠네요. 여러분 누구죠? 바로 최충원이라는 겁니다. 최충원. 그 밑줄근 그는 최충원이다 라는 걸 알았다면은 이미 반 이상은 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최충원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골라주면 1번이죠. 최충원이 바로 교정도감을 설치해가지고 그 교정도감의 우두머리인 교정별감이 되어서 국정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능검 문제는 참 깔끔해요. 이런 식으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완성도가 높으면서
정답을 또 이렇게 깔끔하게 탁 골라낼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수험생이라면 네, 이 한능검 문제 아주 쉽고 그리고 즐겁게 네, 문제를 풀면서 결국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음 28번. 다음 자료의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전시과를 다시 고쳤다. 아, 여러분, 네, 전시과 네, 고려의 가장 기본적인 토지제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전시과를 다시 고쳤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1과는 중서령으로 전시 10개월과 네, 시지 50개월을 주었으며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뭐 더 읽을 필요 없습니다. 고려의 기본적인 토지제도인 네, 전시과, 네, 전시과에 대한 네, 이러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네, 28번은 고려의 기본적인 토지제도인 전시과를 골라봐라. 1, 2, 3, 4, 5번 가운데 전시과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씩 보실까요? 1번 지급 대상의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지역에 한정하였다. 이거는 과전법에 대한 설명이죠. 2번 관리가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수신전과 휴량전을 지급하였다. 이건 역시 과전법의 특혜입니다. 네. 다음 3번 개국공신에게 인품으로 토지를 분급했다. 아, 이것은 고려태조 왕건이 고려공국하고 후삼국 통일한 다음에 개국공신들 그리고 후삼국 통일에 공을 세운 공신들한테 나눠준 역분전이 되겠죠. 다음 4번 전란으로 국가재정이 약화되자 악화되자 관리의 녹봉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여러분 녹과전입니다. 녹과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수조지가 있는데요. 현재 출제 경향으로 봤을 때에는 녹과전까지는 조금 출제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녹과전은 조금 네, 많이 어려운 그런 어떤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지문이 하나 등장한다 할지라도 전혀 긴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5번까지 다 읽어보시면 네, 내가 원하는 게 네, 나옵니다. 네, 자 5번 보세요. 전집관리에게 전답과 임야를 분급하여 네, 전답 전지고요. 임야 시지죠. 네, 전지와 시지를 나눠줘서 수치의 권리를 즉 수조권을 행사하게 하였다. 이게 바로 전시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정답은 바로 다름 아닌 5번. 네,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모르는 지문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정답은 틀림없이 그 안에 네,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문제를 푸실 때 적극적으로 한번 임해 보세요. 네, 그렇다면 실제 시험에서 조금 실력이 부족하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과는 합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를 푸실 때에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푸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네, 정답이 쉽게 보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9번 보실까요? 자, 29번 보시면요. 네, 이 왕의 업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홍건적이 쳐들어왔대요.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 왕이 누구죠, 여러분? 공민왕이죠. 네, 그러므로 이 29번은 네, 공민왕의 업적을 골라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공민왕의 업적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방금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문제가 너무 쉬워 보인다라고 해서 너무 만만히 보시고 읽다가 바로 공민왕의 업적이구나 하면서 딱 골라주면 여러분 틀리는 거죠. 네, 옳지 않은 거. 네, 4개가 공민왕이고 나머지 1개가 공민왕이 아니겠죠. 네, 이거를 아무리 여러분 문제가 쉬워 보인다 할지라도 이렇게 네, 이러한 실수를 하시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아셨죠, 여러분? 네, 자 1번 보시면 노비안건법 실시했대요. 여러분 노비안건법 과거제 실시 누굽니까? 바로 광종이죠. 네, 그러므로 1번이 바로 네, 공민왕이 아니니까요. 바로 1번이 정답이겠네요. 2번, 3번, 4번, 5번은 모두 네, 공민왕의 업적이 맞습니다. 네, 그러므로 29번 정답은 1번 네, 광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서 옳은 것은 이 건물은 경상북도 영주시에 있대요. 오, 네. 지붕의 형태는 팔작 지붕이며 공포를 기붕 위에만 올린 주심포 양식이다. 그리고 기둥은 베을림 기법이다. 여러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친절하게도 네, 1, 2, 3, 4, 5번이 다 네, 설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참 훌륭하죠? 네, 정답은 그래서 5번. 네,
30번 정답은 부석사 무량수전이 되겠어요. 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얼른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해요. 자, 이번엔 31번 하겠습니다. 31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가에 대해서 발표해보자 라고 하고 있네요.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을 했대요. 조선이네요. 네. 왕명, 교지, 조례 중 영구히 준수할 것을 모아 엮었다. 유교적 법치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 아, 여러분, 법치국가의 토대를 마련한다 라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바로 법전이죠. 네, 법전을 통해서 법치국가의 토대를 마련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 그러므로 여러분, 세조 때 바로 시작해서 바로 성종 때 완성한 법전 뭐겠습니까? 바로 경국대전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31번은 경국대전에 대한 물음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 경국대전을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골라주면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이후의 병영공전의 육전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경국대전에 대한 설명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넘겨서 우리 32번 한번 보실까요? 네, 32번. 네. 32번 문제 보시면 다음 전시회에 전시될 그림으로서 적합한 것은 자, 이런 문제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가 어렵지도 않아요. 네. 출제자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내면서 친절하게 그냥 맞추라고 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다지 배점이 높진 않네요. 1점. 네. 이렇게 쉬운 거 만들면서 좀 3점 해줘야죠. 그렇죠? 네. 자, 보시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회화를 만나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전시회에 전시될 그림은 틀림없이 조선 전기의 회화 작품이겠네요. 그러면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조선 전기의 회화 작품을 골라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1번 바로 나오네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거? 강의안의 고사관수도죠. 네, 이것이 바로 조선 전기의 회화가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고사관수도. 네. 가장 대표적인 조선 전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15세기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2번 금강전도네요. 네, 진경산수화의 대표자인 겸재정선이 바로 금강산을 이렇게 항공 촬영하듯이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한 18세기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되는 거죠. 다음 3번 보시면 영통골 입구도. 역시 조선 후기의 작품으로서 강세왕이 서양화 기법을 도입한 거잖아요. 네, 서양 기법, 특히 원근법.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바위들이 아주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입체감 있게 바위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조선 후기의 강세왕의 영통골 입구도 또는 영통동구도라고도 표현을 하죠. 다음 4번 단오풍정이네요. 네, 풍속화가 3대 풍속화 가운데 한 명인 신윤복의 단오풍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네. 3대 풍속화가 그러면 김홍도 그리고 신윤복, 김득신 이렇게 세 사람을 꼽지요. 다음 5번 보시면 세안도네요.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 네, 그러므로 정답은 1번. 네. 2, 3, 4, 5번은 모두 조선 후기의 작품이고요. 네, 1번 고사관수도만 정답이 조선 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보실까요? 33번. 자, 가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관을 묻고 있어요. 세종 때 집현전을 계승해서 성종 때 설립했대요. 네. 집현전이 세조 때 폐지가 되었다가 그리고 성종 때 다시 부활하면서 명칭이 바뀌죠. 명칭이 살짝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 이 기관의 이름이 뭐죠? 바로 다름 아닌 홍문관이 되겠습니다. 사원부하고 그리고 사간원하고 합쳐서 바로 3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홍문관에 대한 설명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홍문관을 골라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경연을 주관하고. 여러분 경연이라고 하는 게 뭐죠? 왕과 신하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유학, 구체적으로는 성리학을 공부하는
일종의 성리학 스터디, 왕과 신하들이 함께하는 성리학 스터디를 뭐라고 하냐면 경연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주관하는 기관이 바로 다름 아닌 홍문관이라는 거예요. 네, 자, 왕의 자문 역할을 하였다. 그렇죠. 홍문관이 바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어서 왕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 홍문관이 그에 대한 답변을 아주 속 시원하게 답변을 탁 해주는 그러한 기구가 바로 홍문관이죠. 경연도 담당했고요. 정답은 그러므로 5번. 5번이 된다라는 거죠. 1번 볼까요? 외교와 과거 시험을 관장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이후호의 병영 공조 가운데에서 이런 외교와 과거 시험과 같은 하나의 의례, 여러분 외교 의례 그리고 과거 시험도 하나의 의례가 되는 거죠. 국가 의례. 이거를 담당하는 의례를 담당하는 6조 가운데 기구가 바로 례조. 북한 같으면은 두음법칙이 적용이 안 되니까 례조라고 하겠지만은 우리는 두음법칙 적용되죠. 그래서 이거를 두음법칙을 써서 예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1번은 예조에 대한 설명이고요. 역사 편찬과 보관을 담당하였다. 2번 역사 편찬. 여러분 조선의 역사를 편찬하는 기구 이름이 뭐죠? 춘추관이죠. 춘추관. 공자가 저술한 아주 유명한 공자의 역사서 이름이 춘추입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 이 춘추라고 하는 이 명칭에는 바로 역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춘추관, 그러면 역사서 편찬 한 일을 했고요. 다음 3번, 나라의 큰 죄인을 다루는 업무를 맡았다. 큰 죄인, 바로 의금부가 되는 것이죠. 다음에 4번, 왕의 비서기관 승정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34번을 보시면 정도전 초상화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선 건국의 주역 사진을 보는 순간 정도전이라는 필이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읽어보시면 정도전이라는 그런 어떤 힌트는 바로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호는 삼봉이다.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 건국을 주도했으며 도성의 축조 계획을 세우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태조 이성계의 제5왕자인 이방원과 대립하다가 결국 이방원의 공격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정도전이고요. 1, 2, 3, 4, 5번 가운데 정도전을 골라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죠. 불교를 비판을 한 불시자편을 서술하였다. 정도전은 성리학자고 신진사대부로서 당시에 대표적인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교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죠. 34번 정답은 1번. 다음 여러분 35번 보시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지평전의 기능을 복구하여 여러분 또 나왔네요. 지편전의 직제를 분리하여 이것으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 바로 다름 아닌 홍문관이 되겠습니다. 홍문관 문제가 또 나왔네요. 그래서 35번 지편전을 계승한 홍문관이 되겠고, 그러므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또 홍문관을 골라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1번 경연을 관장했다. 웬일입니까? 또 경연을 관장했다. 그러므로 정답이 1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2번 볼까요?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아보았다. 수도, 당시 조선의 수도는 한성이니까요. 한성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한 기구는 한성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치안을 그때 다 담당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서울이라고 한다면 서울의 행정을 담당하는 곳은 서울시청이고, 그리고 서울의 치안을 담당하는 곳은 서울경찰청이죠. 그런데 한성부는 당시에 서울시청 더하기 서울경찰청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2번 재상들이 합의한다. 재상들의 합의기관 의정부. 4번 왕명의 출납을 맡은 비서기관 승정원. 5번 대사관. 사관원의 우두머리가 대사관이에요. 사헌부의 우두머리는 대사헌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 홍문관의 우두머리는 대제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5번은 또 사관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 36번 보실까요? 자, 선왕의 나이 어린 동생이 즉위해서 대비께서 수렴청정을
한다고 하네. 그렇다면 대비와 윤원영 일파가 유님 세력에 대한 반발에 나서겠군. 아, 여러분, 네, 유님, 윤원영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선왕이 나이 어린 동생이 즉위했다. 선왕이 금방 죽었어요. 네, 바로 인종이 죽고, 네, 그리고 나이 어린 동생, 네, 친동생은 아니죠. 네, 나이 어린 동생,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 배다른 동생인 바로 경원대군이 새롭게 왕이 되잖아요. 누굽니까, 여러분? 네, 명종이죠. 명종. 그리고 이때 명종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수렴청정을 누가 하냐면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하죠. 네, 그래서 이 문정왕후의 동생이자 명종의 외삼촌인 윤원형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기존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유님, 바로 죽은 인종의 외삼촌이죠. 이 유님이 몰락하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윤원형이 유님을 공격을 해서 결국 유님 일파를 쫙 몰아냈는데, 이때 사림들이 유님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유님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유님을 지지하던 사림들마저 큰 피해를 당하잖아요. 1545년은 육식갑자로 을사년입니다. 그래서 36번, 네, 을사년. 을사년에 일어난 사화라고 해서 우리는 을사사화라고 기억을 하고 있죠. 네, 그러므로 네, 이것은 을사사화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을사사화는 1545년이고요. 네, 그러므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을사사화의 내용을 골라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1번. 을사사화라고 있네요. 네, 정답이 네,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므로 네, 이 내용이 을사사화라는 것만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친절해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 37번 봐주시면요. 지도에 표시된 지역을 개척한 국왕. 네, 역시 이번 37번도 매우 친절합니다. 사군과 육진이라고 아예 나와 있네요. 여러분, 사군과 육진을 개척한 국왕은 누구죠? 그렇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37번 문제는 굉장히 단순해지네요.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세종대왕을 골라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의 업적을 이 중에서 골라주면 2번이 되겠죠. 네, 세견선에 대한 계해약조, 계해약조를 체결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종대왕 때에도 대마도를 정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마도를 정벌을 한, 쓰시마섬을 정벌을 한 사람은 이종무죠. 네,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를 정벌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위가 대마도를 정벌을 한 것은 고려가 멸망하기 직전 창왕 때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종대왕 때는 아니고요. 이종무가 쓰시마섬으로 가서 바로 조선군이 바로 대마도를 정벌을 했더니 그 이후에 대마도에서 일본이 바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싹싹 빌어서 결국 삼포를 또 개항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세견선과 관련되어서 계해약조까지 또 체결을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정답은 2번, 2번이 되겠어요. 다음 38번 보시면요. 자, 화순에 있는 정암, 어느 선생님이래요. 네, 이분의 호가 정암입니다. 정암. 네, 유허비. 자, 어떤 분인지 아직까지는 또 모를 수 있습니다. 네, 내용을 읽어보면 느낌이 이제 확 오시게 될 텐데요. 어디 한번 볼까요? 이 비는 전국공신에 대한 위훈삭제가 나왔습니다. 위훈삭제. 네, 여러분, 전국공신은 중종반정에 공을 세운 공신을 전국공신이라 그러거든요. 이 중종반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전국공신이라고 하는 가짜 공의 그런 어떤 자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서 없앤 것이 바로 위훈삭제가 되는 거죠. 누굽니까, 여러분? 조광조죠. 그러므로 조광조의 호는 정암 조광조라는 겁니다.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조광조를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소격서 페이지와 소학의 보급을 주장을 하였다. 정답은 2번. 다음, 자,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39번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네. 자, 가에 들어갈 그림. 그림이 나왔어요. 네. 여러분, 그림 좋아하십니까? 저는 참 좋아합니다. 네.
자, 안견특별전이래요. 그렇다면 당연히 안견의 작품이 1, 2, 3, 4, 5번 가운데 당연히 있겠죠. 네. 자,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1, 2, 3, 4, 5번 가운데 안견의 작품은 네, 5번이네요. 몽유도원도. 이 몽유도원도가 바로 네, 안견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네, 쉽게 네, 고를 수 있었네요. 이런 문제는 좀 3점으로 좀 배점을 해줘야 되는데 1점밖에 안 됩니다. 네, 다음 40번 보세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서 옳은 것이 무엇이냐? 어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다 보면 또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외란 이후 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받은 대마 도주가 교역의 재개를 요청해 왔고, 외란 이후래요. 외란 이후. 네, 그래서 네, 에도 막부에서도 포로로 잡아간 조선인 일부를 보내주면서 수교를 요청하였다. 아, 이에 조선은 막부의 사정을 알아보고 전쟁 때 잡혀간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사명대사 유정을 파견하라 했다. 그래서 결국 그 이후에 우리는 네, 기후약조 체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자, 그 다음에 상황으로서 기후약조의 내용이 아마 나올 거예요. 자, 골라주시면 자, 5번이 되겠네요. 초량에 외관이 설치되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네, 무역이 허용되었다. 이것이 바로 네, 외란 이후에 바로 사명대사 유정이 다시 귀국한 이후의 상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1, 2, 3, 4번을 한번 볼까요? 신숙주가 일본에 다녀 해동제국기를 썼다. 아, 여러분, 외란 이전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종무, 네, 개해약조, 네, 그리고 삼포외란 모두 1, 2, 3, 4번은 외란 이전의 상황이고 5번만 외란 이후의 상황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41번 볼까요? 가나 사이에 있었던 네, 사실로서 옳은 것은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이네요. 네, 보시겠습니다. 서인이 영모를 고발하여 허적과 윤휴 등이 처형되고 수많은 남인이 네, 관직에서 쫓겨났다. 서인의 공격으로 윤휴, 허적과 같은 사람들이 처형이 되면서 남인이 네, 완전히 밀려난 이 사건.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남인이 전국을 장악을 하다가 갑자기 서인이 전국을 장악을 하면서 바로 갑자기 국면이 전환되는 이 사건. 환국이고요. 서인의 공격으로 결국 네, 윤휴가 처형된 사건이 환국이니까 첫 번째 환국인 경신환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여러분 경신환국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자, 나를 보시면요. 남인 대신들의 관작이 삭탈되고 노론과 소론이 정계에 복귀하였으며 인현왕후가 복위되었다. 여러분, 인현왕후가 폐위된 환국은 기사환국이고요. 경신환국 다음에 기사환국. 이때 인현왕후가 폐위되면서 당시 소위 장씨가 바로 중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다가 바로 갑술환국에 인현왕후는 다시 복위를 하면서 바로 중전이었던 이 중전 장씨는 다시 희빈으로 강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장희빈 그러죠. 네, 인현왕후가 복위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림없는 갑술환국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이렇습니다. 네, 가와 나가 각각 경신환국과 갑술환국이다라는 거를 잡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네요. 네, 그래서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 즉 경신환국과 그리고 갑술환국 사이의 내용을 골라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기사환국이 되겠죠.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그 사이의 것을 골라주면 정답은 4번이네요.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에 반대한 서인이 축출되었다. 그렇습니다. 바로 소위 장씨와 그리고 숙종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자 너무나 기뻤던 이 숙종은 아들, 그 갓난 아기를 바로 원자로 책봉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기에 반대한 사람이 바로 송시열이죠. 그래서 송시열의 반대를 밀어내면서 송시열을 축출하고 사약을 주면서 바로 인현왕후를 몰아내면서 바로 소위 장씨를 중전으로 이렇게 새롭게 올려준 이 사건이 바로
기사환국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때 서인은 몰락하고 남인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네, 정답 4번이 바로 기사환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4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42번 보시면요. 가나다라마 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만상, 나유상. 평양의 상인을 유상이라고 합니다. 그 평양은요, 옛날에요, 버드나무가 그렇게 아름다웠대요. 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양은 버드나무가 참, 네, 대동강가에 버드나무가 이렇게 하늘하늘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버드나무가 참 유명한 그러한 도시다라고 해서 버들유자를 써가지고 유경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유경의 상인이니까 바로, 네, 평양의 상인은 유경의 상인이니까 유상이라고도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다는 송상, 이 개성상인을 말하는 것이고, 라 경강상인, 경강은 수도를 지나가는, 네, 수도를 지나가는 강이니까 한강이 되겠습니다. 한강을 주 무대로 활동을 하는 상인이 바로, 네, 경강상인이 되겠죠. 마는 내상, 네, 동래, 네, 부산의 동래죠, 동래. 네, 동래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상인이니까, 네, 두음법칙으로 내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네요. 신해통공 이후에도 금난 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상인은 시전상인 중에서도 유기전상인이 바로 되겠죠. 네, 그러므로, 네, 나의 유상이 아니라, 네, 시전상인 가운데에서, 네, 유기전상인, 이게 바로, 네, 정정을 하면 이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42번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말. 다음 43번 보실까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 딱 보는 순간, 아, 이 초상화, 박지원은 이 초상화가 또 유일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연암 박지원인데요. 자,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해서 초상화 보면은 그 사람 이름 아셔야 된다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네, 그 사람 이름이, 네, 초상화를 보는 순간 느낌이 오면은 아주 좋겠다. 네, 정말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관련된 내용을 읽으면 틀림없이 아주 강력한 힌트가 또 이렇게, 네,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거예요. 그걸 딱 잡아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반짝반짝 빛나는 힌트, 자, 뭔가 한번 보시겠어요? 열하일기 지었대요. 네, 박지원이네요. 네, 열하일기, 네, 박지원, 관홍소초. 자, 이것을 통해서, 네, 호도 또 연암 또 있고, 네, 박지원이라는 거 조금만 여러분 정리하시면은 충분히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네, 그리고 지문 가운데에서 또 내가 모르는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박지원의 대표적인 박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또 정답으로 이렇게 제시가 된다라는 거죠. 이 정도가 현재, 네, 우리 한능검 고급의 현재 출제 경향의 난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없다고 뭐 이번 회차는 아닐 것 같다, 그렇게, 네,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도전을 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은, 네, 뜻밖의, 네, 단기간 합격이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네, 43번 보시면 박지원을 골라주시면 양반전을 지어 양반의 무능과 허려를 풍자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43번의 정답은 4번. 네. 44번, 다음 글이 쓰인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일본국 우선봉장, 네, 사야가가 삼가 조선국 절도사께 글을 올립니다. 우선봉장, 그러니까 선봉장. 여러분, 전투에서 제일 먼저 앞서서, 네, 선봉에 서서 제일 먼저 공격하는, 네, 부대가 선봉부대고, 거기에 장군이 바로 선봉장이죠. 오른쪽 선봉장이란 뜻이에요. 좌선봉장이 아니라 우선봉장. 네, 혹시 읽으시다가 헷갈리실 것 같아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몰라도 시험 문제에서 정답을 고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죠. 본의 아니게 가토 기요마사. 여러분,
임진왜란 때 우리를 정말로 괴롭혔던 외장 이름이 바로 가또 기요마사 아니겠습니까? 고니시 유키나가 가또 기요마사. 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네, 이것은 네, 바로 네, 임진왜란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진왜란 이후의 사실로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네, 정답은 4번이죠. 네, 임진왜란 이후에 제한된 무역을 허용한 기후약조가 체결이 되었다. 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은 네,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45번 보실까요? 가화폐가 유통되던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허적과 권대운, 아까 사약 먹고 경신왕국 때 죽었던 바로 그 허적, 그 허적이 죽기 전에 바로 이런 또 활동을 또 했네요. 네, 돈을 유통시키자고 청하였다. 왕이 신하들에게 물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느 왕 때겠습니까? 숙종 때겠죠. 네, 자, 그 편리함을 말하였다. 왕이 그대로 따르고 호조 상평청, 여러분 상평청, 주관기관인 상평청의 이름을 따가지고 네, 상평통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가의 화폐는 상평통보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상평통보가 바로 이때 네, 유통된 상평통보가 1678년이거든요. 숙종 때. 조선 후기. 굳이 뭐 몇 년이란 거 모르셔도 되겠고요. 네, 조선 후기라는 것만 여러분 아시면 네, 정답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네, 경제 상황으로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1, 2, 3, 4, 5번 가운데 나머지 4개는 다 조선 후기고 한 개만 조선 후기가 아니니까 그거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문제를 딱 봤을 때에는 일단 그 어렵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또 들 수 있어요. 네,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그런 어떤 첫인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찬찬히 자신감을 갖고 읽어보면 그 어려워 보였던 그 문제가 갑자기 쉬워지면서 네, 정답이 바로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정답을 보시면 네,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단순해지고 풀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가 점점 단순화된다라는 거를 경험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죠. 병란도에서 국제무역이 성행했다. 여러분 병란도는 어느 나라의 국제무역항이죠? 고려죠. 그렇습니다. 통일신라의 국제무역항은 울산이고 고려의 국제무역항은 병란도. 네, 기억하시죠? 네, 그러므로 1번만 조선 후기가 아니네요. 네, 그러므로 정답은 45번 정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문제 남았네요. 네, 전 근대사의 마지막 남은 5문제. 자, 어떤 문제가 있나 또 우리 만나보도록 할까요? 46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시나리오의 소재가 된 왕. 자, 지금 굉장히 왕하고 신하들이 지금 네, 굉장히 긴장하면서 좀 화가 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네요. 네, 왕이 좋소. 경들의 뜻대로 명예 군사를 지원하겠소. 그러나 나는 후금에 서신을 보낼 것이요. 도승지는 받아 쓰시오. 왕이 요청하여 군사를 파병하였으나 그들과 싸우고 싶지 않다. 여러분 명과 후금 사이에서 굉장히 괴로웠고 그리고 네, 명하고도 친하고 후금하고도 친한 그러한 현명한 양다리 외교를 하신 바로 이분 누굽니까, 여러분? 네, 광해군이죠. 네, 그러므로 광해군의 정책을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골라주시면 돼요. 정답은 4번이죠. 여러분 광해군 때 대동법이 시행이 처음으로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동법을 시행한 4번이 바로 광해군의 정책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6번은 정답이 네, 4번이 되겠네요. 다음 47번 보실까요? 다음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 하나만 딱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보시면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등 일부 외척 가문이 바로 이들이 세도 가문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세도 정치 시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세도 정치 시기가 아닌 거를 골라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4개는 모두 다 세도 정치 시기의 상황이고 나머지 하나만 그 세도 정치 시기가 아니겠네요. 여러분 4번 임꺽정이 이끄는 도적대에 가담하는 백성. 여러분 임꺽정이 활동한 시기는 임진왜란 직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명종 때, 네, 임진왜란은 선조 때죠.
그 선조 바로 전의 왕인 명종 때 활약했던 사람이 바로 임꺽정이 되겠어요. 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48번 보세요. 48번 다음 정책을 실시한 왕이 없죠. 네, 도성 안에 또랑이 막혀 물길이 넘쳐서 여염집 준천사 설치했다. 청계천 준설 사업을 하신 바로 그 멋진 왕이군요. 여러분 누구시죠? 그렇습니다. 영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8번은 영조 청계천 준설 사업. 근데 청계천이 조금만 비가 왔다 하면은 그냥 넘쳐버렸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청계천에 이 물이 홍수에도 넘치지 않도록 하는 강바닥을 좀 더 정비하고 하천 바닥을 정비하고 물이 잘 흐르게끔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청계천 준설 사업이라고 하죠. 네, 바로 영조 때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또 영조의 업적을 골라주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균형법을 시행한 것이 바로 영조의 업적 가운데 또 손꼽히는 업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49번 보실까요? 자, 가나를 주장한 붕당. 요거 예송이네요. 네, 돌아가신 효종대왕을 장자의 예로 대우하여 대왕 대비의 복상 기간을 3년으로. 여러분 지금 누가 죽었냐면 효종이 죽었어요. 효종이 죽었으니까 바로 첫 번째 예송인 기해 예송의 상황입니다. 49번은 현재 글자를 조금 더 크게 기해 예송. 네, 기해 예송의 상황이고, 이때 3년을 주장한 붕당이 있고 그리고 1년을 주장한 붕당이 있는데 3년 주장한 붕당이 바로 남인이고요. 남인이고 1년 주장한 붕당, 기해예송 당시에 1년 주장한 붕당은 서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는 남인, 그리고 가가 남인이고 그리고 나가 바로 서인이 되겠네요. 아닙니다. 효종대왕은 장자가 아니므로 1년으로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기해예송 때에는 바로 서인이 승리하면서 바로 1년으로 이렇게 정해집니다. 자, 그래서 가나를 주장한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보기에서 골라주면 이건 다 읽어야겠네요. 네, 기억. 인현왕후 복위를 주장을 한 세력은 바로 서인이 되는 거죠. 네, 그러므로 남인이 아닙니다. 네, 기억 틀렸고요. 다음에 니은 보시면 서인은 이황의 확통을 남인은 이황의 확통을 계승하였다. 그렇죠. 네, 이황의 제자들이 바로 남인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다음 디귿 보시면요,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다. 네, 그렇죠. 네, 바로 서인에 대한 설명이 맞고, 다음에 리을 보시면 광해군의 중리배교를 지지한 붕당은 당시 집권 붕당인 북인이죠. 네, 그러므로 가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49번은 3번이 되겠고, 다음에 50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0번 또 어떤 문제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이 뭐냐라는 건데요.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는 어떤 절이래요. 네, 후백제 견훤이 바로 여기에 유폐되었다. 금산사 유폐, 그러지 않습니까? 금산사 유폐. 전북 김제에 있는 아주 유명한 절이 바로 금산사죠. 네, 그래서 금산사에 또 미륵전이라고 하는 또 아주 유명한 17세기를 대표하는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정답은 그래서 4번. 4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전 근대사의 50문제를 이번 강의에서 다 마무리를 했네요.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근현대사 1번부터 25번까지 또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